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예, 우리 안산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도 많이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안덕현 센터장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산센터가 요즘에 아주 단합이 돼가지고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다른 센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그런 시도를 또 이렇게 적극하신다고 많이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해 주셨어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으니까 그 1시간 투자하시는 거 기꺼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어떤 분이 여기 이렇게 낙서를 여기다 하시네요. 이거저기 이상한 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놓고 이렇게 교육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KDFS 사원을 위한 이제 안전교육, 제목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우리 안산센터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정확하게 다들 접속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좀 앞당겨 시작하고요. 끝내는 시간을 좀 앞당겨야 또 오후 일정이 좀 여유롭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보기에 거슬리시죠? 이거 누가 낙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이렇게 이제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우기가 잘 안 되네. 네, 네. 예, 잠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래요?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알아보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변화를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고 또 시작하면서 친절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친절과 행복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이제 플라톤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 찾아오는 고객, 그리고 집에 가면 가족, 전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해야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옆에 계신 동료나 찾아오는 고객, 가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아주 과격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물에선 피눈물이 난다고 엄청 강력하고 과격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남한테 불행의 씨를 던져주면은 그 씨가 나한테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남을 행복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줘서 결국은 내가 행복하자는 거를 이렇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은요, 일찍이 그 그리스 아테네 그 외곽에 아카데미아를 이제 설립을 하고 그 현대식 교육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가르침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고객의 심리를 이해를 했다면 고객이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는 게 대형 사건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객 심리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요.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환영할 수 있는 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손님들 오시면은 그 환영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KT의 사장님이 오신다. 또 우리 KDF에서 사장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적극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환영한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고객이 이게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고객의 심리가 그렇죠.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대접이라 그러면은 막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친절한 대접을 융숭한 대접을 마음으로라도 해주는 걸 기대를 하고 방문을 해요. 다음엔 고객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지 그 기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항공을 이용했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비행기를 탔을 때 거기 딱 존중해주는 서비스하고 백화점에 갔을 때 서비스하는 대접은 상당히 고객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많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법기관에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이런 데 가보면은 그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받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KT에 올 때는요, 적어도 최상위급의,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최상위 수준의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연의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고객이 그냥 지나가도 모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객은 바쁜지 안 바쁜지 모르니까 일단 관심을 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요, 고객은 자신의 요구를 다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 어려운 요구도 다 받아줄 때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를 받아주길 바라는 거. 또 하나는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고객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1년 전에 와서 당신한테 얘기한 거나 여태 해결이 안 됐다고 갑자기 화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1년 전에 이 양반 만났었는지, 또 뭔 그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지만 고객은 그런 걸 다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고객의 심리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고객은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걸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손님이 와서 누구를 만나러 왔다 해서 그 누구를 전화 연락을 해서 이제 내려온다고 하면은 한 2, 3분이면 내려오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그 짧은 순간도 잠깐이지만 여기 편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죠 하고 자리를 권하는, 그걸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고객의 심리를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또 한 가지, 고객은요, 100원이든 200원이든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아마 안덕현 선생님은 최근까지 그렇게 이제 영업을 총괄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고객 심리 잘 아실 거예요. 고객은요, 이 100원, 200원도 어마어마하게 손해나는 걸로 생각하고 막 길길이 뛰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요금이 100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100원 때문에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딴 데 가서 100원 때문에도 망신당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냐,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를 절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고객이 손해가 안 가도록 잘 배려해주고 챙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렇게 대형 문제 사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는요,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지금 범죄자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평생 써야 될 돈을 다 그냥 날리는 순간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고객의 손해를 안 보도록 잘 챙겨준 사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게 실제로는 그 범죄자가 권총을 이렇게 이제 가스총을 휴대를 하고요.
지금 이 고객을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돈을 다 탈취를 해가는데 이 할머니의 그 남은 노후 자금을 그냥 통째로 다 털어가는 순간이에요. 이거를 딱 눈치를 채고요. 여기는 그냥 친절하게 돈 다 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이 큰 손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계속 친절하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딱 보니까 여기요, 저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뒤에서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표정은 바꾸지 않고 친절하게 하면서 계속 이제 다른 직원한테 사인을 보내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 범죄자를 어떻게든지 제압을 해야 된다.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일부러 천천히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해가지고 고객을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요. 이 범죄인을 체포를 했고 여기에 이제 고객이 돈을 털리지 않게 돈을 지켜줬어요. 남은 노후 자금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직원은 표창을 받고 승진도 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죠. 고객의 돈을 지켜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건가? 입장 바꿔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이 지붕에 우리 KT 건물에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이 콘크리트 비탈면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가지고 얼어붙으면 여기 미끄러워가지고 안 되니까 투명한 지붕을 이렇게 반달형으로 다 이렇게 이제 덮어가지고 한 이런 구간에 이 지붕에 이제 먼지도 쌓이고 낙엽도 쌓이고 막 그래가지고 지저분하니까 이 지방을 고압 물 청소를 하다가 여기서 추락사를 한 사고였어요. 왜 추락사를 했을까요? 여기가 이제 투명 창이 이게 두께가 4mm인데 이 허공을 밟으면 그냥 깨져서 사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옆에 이 철골 쪽 받쳐주는 데를 밟아야 그래도 안전한데 여기 지붕에 올라가서 여기 이제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덮고 그래 여기 지저분하면은 밑에가 안 보여요. 그 요 허공을 밟아가지고 그대로 깨져서 여기 떨어지면서 이렇게 추락사를 한 거죠. 머리가 땅에 닿아가지고 머리 다쳐가지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혹 30cm 이상의 이 발판을 설치를 하고 안전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요런 구조에도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이제 반달형으로 다 이렇게 된 창 위에는 여기가 위험합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미끄럽고 파손되기 쉽고 미끄러워 넘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데는 가급적 올라가지는 않고요. 고소 작업대를 설치를 하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옥상 같은 데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장소에는 안전대, 이 안전대를 요거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고정을 해놓고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착용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추락 사고를 예비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요. 이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산이 흉기가 돼버립니다. 이 일자 우산을 앞뒤로 그냥 휘둘리면서 올라가면 이게 엄청 위험한 흉기가 되거든요. 이걸 앞뒤로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여성분, 여기 은밀한 데를 찔러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예요. 이런 게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고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이제 위에서 내려오던 분이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딱 주저앉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산을 뒤로 쑥 뺐는데 또 뒤에서 마침 올라오던 사람의 중요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요. 중상을 발생시키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 믿기 힘든 아주 소설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안전에 늘 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드문 예지만 이런 이제 우산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던 이 사례를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이동식 사다리를 놓고 저 이렇게 옥상에서 여기 옥상 위에
여기 이 공간을 청소를 하려고 고압 살수기로 청소를 하다가 여기서 추락해가지고 추락사한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 KDFS 현장은 아니지만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여기 2인 1조로 늘 작업하라고 그러잖아요. 2인 1조로 작업을 하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조자가 걸레 가지러 딱 간 사이에 그냥 혼자서 여기 해보지 뭐 하고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높은 데 올라가 작업할 때는 안전모, 안전대, 그리고 이제 안전화 이런 보호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제대로 착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인 1조로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단독 작업으로 올라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사다리 측면 받침대, 버팀대, 요 쐐기 장치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특히 설치는 사다리는 이제 평탄 견고한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좀 불안정한 자리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 사다리 최상부에 여기 올라가면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방이 허공이에요. 이러면은 중심을 잃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맨 윗공간은 올라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고요. 이 하단에서 이제 작업을 중간에서 이런 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조자가 필히 안전모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보조자가 이제 사다리를 붙들어주고 필요한 장비를 올려주고 이런 거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위에서 뭘 놓쳐가지고 떨어뜨리면은 이 머리 깨지거든요. 저처럼 이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더 많이 다쳐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되는 거, 보조자도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은요, 우리 KDFS 모든 종사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자료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이란 이름으로 제정이 됐어요. 이거는 이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가 이거를 이제 맡아가지고 각 층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심의하고 토의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요거 10가지는 직장인들이 지켜야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첫 번째는요. 우리 저 인천공항 빌딩의 장현수 여사님 여기 공부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거기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네, 좋아요. 자,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계단 이용을 주로 틈나는 대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양 섭취는 우리가 좀 잘하는 편에 대비해서 이 몸 움직이나 이런 게 운동이 부족해가지고요, 연소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몸에 자꾸 쌓여가지고 우리 온몸에 이렇게 볼록볼록 불어나는 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배꼽 주변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요, 건강 체질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 건강에도 마음 건강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이 머리가, 정신 상태가 이렇게 이제 그 몸이 허약해지면은요,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괜히 이렇게 이제 세상살이에 대한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 그리고 이렇게 삶에 대한 회의, 이런 게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자, 두 번째,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흡연이 얼마나 사람한테 해로운지 이 건강관리 수칙에는 이 필히 이 금연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똑같은 체질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이 몸 상태를 가진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하고 치료 비용이, 질병 비용이 21배 차이 나는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음주량이, 음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음주량이 10배 늘어나면 사고도 10배 나오는 걸로 통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음주량이 각종 사고 발생에 정비례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음주량을 각종 줄이자는 거예요. 이 질병 비용은요, 건강 문제하고 이 금연과 절주 이걸 통해서
건강 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골고루 알맞게 먹고 야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식사 시간은 우리가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 시간 정해져 있고 점심 식사 시간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꼭 규칙적으로 해야 될 거, 저녁 식사를 때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적정량을 먹는 게 중요하죠. 저기서 적정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각 사람의 위장의 크기는 자기 발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그래서 자기 발 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 발목 이하에 있는 발 크기가 내 위장의 크기니까 내 위장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양을 먹어야만 위장이 수축 운동을 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위장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먹으면 위장이 수축 운동을 못 해가지고요. 위가 늘어나고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소화기관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골고루 섭취하는 거 필요해요. 여기 계신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집에 가면 자녀들, 손자들한테 그냥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막 엄하게 야단치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본인이 먼저 실천하고 애들한테 강조를 하셔야 애들이 잘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섭취하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저녁 식사는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절대 늦게까지 이렇게 길게 가시면 안 되고요. 적정량을 드셔야 돼요. 저녁 식사를 특히. 그리고요, 저녁을 일찍 가볍게 드시면 참 좋은데 잠자리 들 때는 속을 비워가지고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한 9시 반, 10시쯤 돼가지고 출출하다고 뭐 땡긴다고 그냥 야식을 시켜서 드시면 위장이 밤새도록 볶여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식은 절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예. 그리고 혹시 출출하면 그냥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시면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요걸 잘 지켜주세요. 네 번째,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고요. 휴식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깊이 잠자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깊이 잠자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오후 늦게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 드시면은 잠자리에 아니 나는 까딱 없어 해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속 쏘는 자극적인 맛 이런 게 잠을 깊이 못 자게 해요. 그리고요, 오후 늦게 술이나 담배 같은 거는 이 깊이 잠자는 걸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기적으로 잠을 이렇게 잘 자는 게 필요한데 혹시 막 잠에 이상한 꿈 꾸고 막 이렇게 뒤척이고 막 시끄러워서 제가 잠을 깊이 못 자서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이때는요,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통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딱 짤막하게 잠을 좀 자면은요, 피로가 싹 풀리고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요. 아주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순간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20분 이상 낮에 길게 자면은요, 이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그날 밤에 또 잠을 설치면서 이게 잠자리 불편한 게 매일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절한 휴식,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5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필히 맞으셔야 됩니다.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때 이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면역이 항체가 형성이 돼 있는지. 중요한 거, 폐렴, 화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이런 유형은 필히 예방접종을 맞으셔가지고요, 이런 대형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은 다 여기 해당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예방접종 안 맞은 게 있다, 이거 필히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요, 감염병 유행할 때는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맞춰서 사전 대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을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때 맞춰서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은 고생을 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전 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6번째, 건강진단, 암검진, 이거를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게 중요해요.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거는 돈만 절약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고생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통보가 딱 왔다. 국가건강검진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날 잡아서 얼른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급한 거 아니라고 뒤로 밀어놨다가 꼭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막 몰려드니까는 검사도 막 엉망이 되고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증질환 예방하는 데 효과를 기대하려면은 국가건강검진표 딱 와가지고 예약해서 하라고 그럴 적에 한 달 이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제때에 건강진단, 암검진을 받아야만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요. 돈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질병 고통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7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스트레스가 왜 나쁜가 하면은 스트레스가 누적돼 쌓이고 지속되면은 그게 이제 질만병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뭐 때문에 받는 건지 이걸 극복할 방법이 뭔지 스스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긍정 에너지, 자가 발전해서 충전하는 이런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네, 우리 보니까 우리 안산센터는요. 우리 저 안덕현 센터장님 얼마나 긍정 에너지가 많으신 분인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충분히 아주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자가 발전하는 게 또 필요해요. 내 옆구리에다가 엔진 하나, 발전기 하나 여기다 설치했다고 치고 이거를 강력하게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자가 발전을 해서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해가지고요. 늘 에너지가 팡팡 넘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요. 몸 상태도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쯤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요. 내가 현재 왜 우울한 느낌이 드는지, 왜 불안감이 오는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걸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8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막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호 존중하고요. 서로 공감하는 소통하고요. 옆에 있는 동료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역지사지로 서로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화를 할 때는 꼭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송도의 김서연 여사님, 우리 저 인천공항 빌딩의 장현수 여사님, 이렇게 상록 빌딩의 조영훈 소장님, 인천공항 윤종덕 소장님, 전부 이렇게 앞에 집중해 주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눈으로 마주 보고 눈동자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서로 교육 받으시고 강사도 열심히 모든 참석하신 분들을 향해서 눈 맞추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효과가 5배 올라가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눈길을 안 맞추면은요,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 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언어를 정제하고 순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일이 바쁘고 막 힘들다고 막 언사가 높아지고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는 거를 잘 가다듬어서 가라앉혀서 몸은 바쁘게 움직여도 말은 다듬어서 순화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동료 간에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9번째는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한번 스트레칭 좀 해줘 보세요. 앉은 채로 이렇게 이제 몸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몸 상태를 좋게 이렇게 딱 유연하게 이걸 풀어주면서, 예, 장현수 여사님 이렇게 몸 좀 풀어주세요. 네, 좋아요. 네, 네, 네. 예, 우리 저 원시 빌딩 다 단체로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용훈 소장님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 상태를 좋게 해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환자들 건물관리 서비스에서는 사고 내는 게 주로 이런 게 많이 나요. 소소하게 접질려 넘어졌다. 응?
담이 결린다. 만약에 발목 삐끗해서 넘어졌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온몸에 통증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근데 이거를 업무 시작 전에, 업무 끝난 후에, 휴식 시간에, 점심 시간에 스트레칭을 큰 나라로 열심히 해가지고요. 몸 컨디션을 좋게 해야만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즐거운 마무리라는 게 중요해요. 즐거운 마무리라면은 이렇게 다치는 것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늘 이렇게 힘이 넘치게 파이팅을 해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10번째는요, 유해 요인을 확인해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1년 전에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안전보호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 보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고가 줄질 않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고가. 이게 원인이 뭘까? 사고 난 걸 전부 다 분석하고 해부를 해보니까 문제가 그런 안전보호장구는 많이 구입해서 비치를 했는데 정작 근무자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다쳤는데 거추장스럽게 이런 거를 뭐하러 하냐 그러면서 그냥 나서서 일하다가 다치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이런 필수 대책을 필히 살펴보고 이거를 사용을 하시고 그 안전보호구를 필수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안전보호장구는 그 특성을 좀 확인을 해보고요.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이거 착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쓰는 건지, 이걸 확인해가지고 이걸 사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알아봤는데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 이거를 적극 숙지하셔가지고요. 지금 공부한 내용을 앞으로 잘 시켜주세요. 지켜주시면 본인의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각자의 안전과 건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안전 건강 이걸 위해서 그런 안전 수칙을 준수를 철저하게 하시면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몸 상태도 좋게 이렇게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체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몸 상태를 좋게 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을, 자극을 반응을 하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은 좋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자연에 더불어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텔레비전에도 몇 번 중계가 나왔었는데요. 산 속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이렇게 혼자 산 속에 살면 어떤 문제가 있나? 무기력감이 오고요. 외로움을 느끼고요. 고독감이 옵니다.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인생의 회의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 뭐해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우리의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서양의 선진국들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에서 300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잘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6.25 동란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열심히 이거를 극복하느라고 막 서둘러서 안전수칙도 막 그냥 무시하고 막 열심히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막 이거를 이제 해오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이제 무조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성장을 했으니 그동안에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이제는 안전을 지키면서 스트레스를 잘 극복을 해가면서 대처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는요, 잘 진단을 해서 극복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에 모여있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이제 팀워크가 돼가지고 같이 일하려면은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나 말고 딴 사람들 다 제각각 살아온 환경,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직무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이거의 몫을 내가 책임을 맡았는데 이거를 잘해보자 하는 이 마음이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우 나 이제 뭐 이렇게 10년 동안 근무하는데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이런 거 너무 무리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는 업무는요, 해마다 다 이렇게 더 수준이 높아지고 더 주문이 까다로워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평가는 평가위원들의 평가 리스트나 평가를 하는 보는 눈이 해마다 점점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든지 어떤 업무든지 성장을 해야지, 성장이 없으면 그거는 퇴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목표를 높게 잡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스트레스는 받게끔 돼 있는 거구나. 그리고 단체 생활이 원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팀워크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멤버들이 다 살아온 환경, 그 성장해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려면은 나를 좀 양보하고 딴 사람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이런 전제를 받아들여 주시고요. 또 직장 밖에서도요, 교통, 체증도 심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이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 해나가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 받고요. 서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오면서 아주 사회가 전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게끔 돼 있는 거라는 전제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요, 내 우울감이 올 수 있고요, 내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괜히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긴장이 조성되고 불안감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이승곤 반장님 그대로 여기 음소거하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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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증상이 오고요, 신체적인 측면에서도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당뇨병 같은 이제 성인병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화장실 가면 오래 걸리는 변비나 불면증이나 잠 못 자는 불면증이나 이렇게 비만 증세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진단하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측면에서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작업 효율이 저하되게 돼 있고요,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거나 건너뛰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 증상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스스로 해주시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만남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뭐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요. 직장에 나와서 동료들하고 서로 부딪히고 대화하고 하면서 긍정적인 만남을 많이 갖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인상 좋은 사람, 이렇게 방글방글 웃는 사람이 인상 좋은 사람이 있고요,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진상인데, 진상보다는 인상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셔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늘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언어를 순화해서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막 일이 바빠지고 막 이렇게 과제가 무거워지면은 막 언사가 높아지고 막 짜증나고 말이 거칠어지는데, 그거를 말을 가다듬어서 순화시켜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소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해소 음악을 듣는다든지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충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를 했을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몸 상태가 좋아야 스트레스가 물러갑니다.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마음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아침 조회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제 막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출근해가지고 그냥, 아휴, 오늘 또 모였으니 우리 하나 주거나 한번 또 일해 봅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아침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앉아! 이런 분위기를 그냥 불붙는 분위기를 아침 조회 시간에 좀 해가지고,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구호도 외치고 체조도 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아침에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막 그 몽롱한 채로 그냥 대충 해봅시다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침 주에 박력 있게 활기차게 에너지 넘치게 이거를 꼭 해주세요. 예, 우리 조용훈 소장님, 아침마다 아침 주에 좀 활기차게 하십니까? 하시면 동그라미. 네, 감사합니다. 계속 잘해주세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스트레스 극복 방안 네 번째. TV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보세요. 제가 이거 확실한 게 TV 드라마는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무슨 뭐 남녀가 만나가지고서는 사랑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남매가 아니니 뭐니 해가지고 또 그냥 깨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드라마를 막 만들어서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 거는 TV 드라마가 보통 2, 3개월 지속되는데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막 이상하게 비비 꼬고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놓고는 그냥 긴장이 딱 집중되는 순간에 딱 화면이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러면은 24시간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TV 드라마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TV 드라마는 딱 끊어버리고요. 차라리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술, 담배에 의존하는 거 점점 심해지고 빠져드는 거 이걸 탈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래 성과, 열매를 이렇게 미리 가져다 놓고 이거를 눈으로 요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보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과 꿈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활기차게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일곱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안전 환경을 만들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재해를 예방하는 게 안전을 위한 지름길이고요.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대충 하다가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남은 세월을 평생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안전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려면 관점 변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여의도 금융가의 증권회사의 여직원이 명품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잃어버린 거를 환경미화원한테 그 미화원실에 와가지고서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 가져갔지? 훔쳐간 거 내놔. 이런 정도다 막무가내로다 누명을 씌우고 하는 거를 우리 미화원실에서 서로 신뢰하고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극복하고 누명을 벗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새롭게 자존감을 높이는 이 과정의 사례를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KDFS 미화원실하고 환경이 약간 다르지만 여기에 이제 흐르는 마음, 정신은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팀워크가 되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한테 신뢰감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해가지고 이제 그 누명을 벗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 막 도둑에 몰려가지고 누명을 써서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이 혼자 내버려 두면은요 완전히 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한 사람 도둑 만들고 누명 쓰는 게 아주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선배가 딱 나서가지고 보호자처럼 이게 딱 나서서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는 지금 통장을 들여다보고 이 통장 예금해 있는 거 이거 도둑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금을 했다고 누명을 완전히 엎어 씌우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그 이제 CCTV 확인해 보니까 당신만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 고급 명품 시계가 이 책상 끄트머리에 놨는데 서류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거였었어요. 실제로 누구도 집어가는 거는 CCTV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인경 씨가 이제 누명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자, 우리가 이거 해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쓰레기 봉투에 있는 거를 전부 내용물을 확인해 보자. 응?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 틀림없이 이 인경 씨는 훔쳐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증권회사 주식회사 직원은 증권회사 직원은 저기 이렇게 이제 그 도둑 맞았다고 하니 이게 이제 저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 빠진 거 아니냐, 분실된 거 아니냐, 이거를 보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인경이 겪어온 세월이 얼만데 인경이를 못 믿냐, 우리 인경이를 위해서 이걸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서서 쓰레기 봉투를 전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걸 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그 명품 시계를 찾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찾게 됐다는 거는 이게 저절로 쓰레기통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경이만 괜히 혼자 욕받다고 위로를 해주는데, 근데 지금 1단계로요. 자, 인경이 일어나서 이분께 사과를 드려라. 이거를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명품 시계를 발견해가지고 주인을 찾아 되돌려 줬으면 깨끗이 끝났을 텐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통째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거는 이제 이렇게 실수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이제 한마디 사과를 시켰어요.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면 당신도 사과해라. 당신 누굴 도둑으로 몰고 누명 씌고 이렇게 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 이래가지고 당신도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 사과를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미아 반장님이 딱 나서가지고요. 응? 또 분명히 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해를 해야지. 응?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냐. 응? 사과해라. 너 사과 안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안 있겠다 해가지고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사과를 받아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화원님, 이런 용서를 구하게 딱 만들면서 뭐가 해결됐을까요? 이런 이제 문제가 중요한 이제 그런 명품 시계 같은 게 분실됐을 때 감히 일방적으로 미화원 씨를 의심하고 도둑 누명 씌우는 거 이런 짓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깨운하게 완전히 밝혀졌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밝혀지질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요, 그 인경 씨는 뭔가 훔친 사람, 도둑질 하는 사람, 이런 오해를 계속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아원실이 통째로 그냥 그 의혹 덩어리로다 이렇게 남어 있게 돼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이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 대처를 팀워크가 돼가지고 잘 극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같이 근무하면서 동료들한테도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해요. 동료들이 일단 신뢰를 하고 우리가 인경이를 그 겪어온 세월이 얼만데 인경이를 못 믿겠냐, 이렇게 신뢰를 무한 신뢰를 딱 해주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팀워크가 서로 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하는 즐거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는 거. 제가 JT 동호회 2만 1,000명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운영위원으로 핵심 간부를 맡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동호회원들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보면은 계속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표정이 살아있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딱 보면은 일하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아이고 나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일도 할 만큼 했어, 이제 집에 가서 좀 쉴래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쉬잖아요. 3개월만 딱 쉬고 나면은 폭삭 늙어버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요. 그리고 일을 안 하시는 분은 이미 눈에 초점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단체 모임 행사 때도 가보면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좀 폐기된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몸 상태가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저 KT 은퇴하신 선배님들 보면은 막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몸 상태가 단단하고요, 짱짱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즐겨 해가지고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해 나가는 거 당부드리고요.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세 번째, 학습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을 갖는 게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직장 생활 시작할 때
날마다 꾸준히 해마다 공부를 계속하는 습관을 들이려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한 개 정도는 공인 자격을 취득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해서 이걸 취득을 하는 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마다 꾸준히 공부하는 거를 실천해 가지고요. 제가 현재 공인 자격증을 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40개를 취득을 했더니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놨더니 저희 자녀들도 그걸 본받고 배워서 닮아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걸 즐겨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이 자녀 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즐거움, 이거를 꼭 같이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입니다. 어느 기업, 어느 조직, 어느 군대든지 최고의 복지는 교육인데요. 모델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롬멜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데요. 그분은 늘 자기 부대원들한테 이 사령관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그래가지고 교육훈련을 빡세게 시켰어요. 그 부대원들이 훈련 받을 때는 좀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롬멜의 부하 장병들은요,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안 죽고 그냥 쌩쌩하게 전투를 잘 치르고 상대방을 섬멸시키고 멀쩡해가지고 제대를 하게 되니 얼마나 이게 큰 복지였는지, 이게 진정한 복지가 교육훈련이 되는 것을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KDF에서도요, 최고의 복지는 안전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건물관리 서비스 업계에 안전 TV 같은 이런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훈련 동영상을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어 올리고 최고 수준의 안전교육 최고의 전문가를 스카웃을 해다가 이런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정말 멋지게 제대로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를 안전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안전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근무 시간에 교육받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 퇴근한 이후에 어디 가서 한밤중에 교육받는 거 아니고 근무 시간에 받는 교육이니까 여기 집중해 주시고 이거 보람 있게 집중 호응해 주셔서 우리가 교육받는 순간에 수강 관점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오늘 또 교육이래, 교육 받아보지 그냥 앉아서 대충 딴 생각하고 시간 채우고, 이게 아닙니다. 집중해 가지고요, 딱 이렇게 모든 거를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이제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행복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행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상호 간에 신뢰하고 서로 협력이 잘 되고 팀워크가 잘 돼서 이거를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은요, 이렇게 밝은 미소가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서로 밝은 미소로 이렇게 늘 인사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특히 우리 안산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안산센터, 제가 특별히 안산센터에 애정이 많다 그랬잖아요. 안산센터 식구들 오랜 세월 이렇게 함께 해오셨고, 또 이렇게 우리 안덕현 센터장님은 교육훈련에 대한 그 마인드가 상당히 건설적이고요, 창의적이고요, 미래지향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화 소통하면서 안산센터는 정말 방향 감각을 잘 잡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만나는데 제가 안산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안산센터 화이팅! 예, 철저하게 음소거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무도 안 들렸어요. 예,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안산센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예, 안산센터 정말 최고예요. 예. 자, 제가 안산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안산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덕현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안전교육 명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강의 내용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의 내용을 리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센터 모든 한 분 한 분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왜냐하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배려심이 높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각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센터장은 우리 직원들 한마디로 당신 멋져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은 신나게 삽시다. 멋은 멋지게 삽시다. 그러면서 직장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잠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져주면서 삽시다. 당신 멋져. 우리 센터 모든 직원들 당신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또 전부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